키아누 리브스의 인성과 배려에 관한 미담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와 함께한 스태프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의 배려심을 칭찬하고 그와 마주친 팬들은 리브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감동받습니다. 리브스는 세계적인 스타이지만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멋진 남자입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여동생은 1991년경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당시 영화 촬영도 연기하며 여동생을 극진히 간호했고 살던 집까지 팔고 근처로 이사해 옆에서 돌본 덕분에 동생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리브스는 매트릭스로 번 돈의 70%에 해당하는 3,150만 달러를 백혈병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에 기부했으며 어린이 암 환자 병원과 암 연구를 돕는 인명의 자선단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집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1996년작 체인 리액션 세트장에서 보조 소품 디자이너로 일했던 전 스텝이 밝힌 미담입니다. 촬영 당시 마지막 몇 주간 리브스는 스텝들에게 매일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고 권위의식 없이 스텝들을 편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스텝은 그 후 수십여 개의 세트장에서 작업을 했지만 키아누 리브스처럼 너그럽고 다정한 배우를 만난 일이 없다고 하네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아누 리브스는 여전히 지하철을 즐겨 이용하는데요.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자리까지 기꺼이 양보합니다. 시민이 촬영한 비디오에서 리브스는 젊은 여성이 통근하는 동안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했고 무거운 짐을 든 여성에게도 자리를 양보하는 등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항상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매너남이라고 하네요.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 버뱅크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편이 기계 결함으로 베이커스필드에 비상 착륙했을 때 키아누 리브스는 수많은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일일이 응대하며 승객들을 진정시켰고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160km의 거리를 공항에서 제공한 미니밴을 타고 승객들과 이동했다고 합니다. 비좁은 미니버스에서 가는 내내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퀴즈게임, 음악 감상을 하는 등 권위의식이 전혀 없는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배우들은 세트장을 짓는 노동자들과 사담을 나누거나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키아누 리브스는 달랐습니다. 매트릭스 세트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리브스는 그가 겪고 있는 개인적 고민과 가족 문제에 대해 돕기 위해 $20,000를 크리스마스 보너스라며 사비로 지급했습니다. 뉴욕의 뉴압공항에서 지인들과 탑승 대기 중이던 키아누 리브스에게 8살 꼬마가 다가와서 그를 알아보며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합니다. 귀찮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리브스는 아이와 45분가량을 함께 이야기하며 놀아주었고 탑승 직전에 꼬마에게 자신과 더 놀고 싶으면 전화하라며 개인 전화번호를 적어주기도 했어요. 스턴트맨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모든 일이 배우들이 누리는 명성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키아누 리브스는 매트릭스2 리로디드의 액션 장면들이 역사적인 명장면이라며 그걸 가능하게 해준 12명의 스턴트맨들에게 고가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통 크게 쏜 적이 있다고 해요. 최근 존윅4 스턴트팀에겐 롤렉스도 선물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1992년작 드라큘라를 촬영할 당시 드라큘라가 변신하는 걸 본 위노나 라이더가 충격받고 우는 장면에서 위노나의 연기가 만족스럽지 않던 감독이 그녀를 울게 만들기 위해 이 창땡아라고 소리치며 언어학대를 했고 주위의 모든 남자 배우들에게 함께 그녀를 괴롭히라며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호킨스와 키아누 리브스만이 그 행동을 거부하고 오히려 위노나 라이더를 더 신경 써줬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평생 동안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2010년 누군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 처량한 키아누 리브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이걸 계기로 새드 키아누 밈이 폭발적 화제가 됩니다. 포토샵 애호가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레딧의 밈의 여러 버전을 게시했어요. 하지만 리브스는 당황하거나 불쾌해하기는커녕 재밌는 일이라며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 배우들이 크루들을 위한 선물을 사는 일은 종종 있지만
키아누 리브스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일을 했습니다. 매트릭스 후속작 제작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본인 출연료의 상당액은 물론 개봉 후 러닝 개런티까지 특수효과팀과 의상제작팀에게 돌아갈 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리브스의 호의로 3부작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80km를 운전해서 가는 영화배우가 있을까요? 정답은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한 여성의 차가 고장나 LA 외곽의 고속도로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핸드폰이 보편화되기 전이라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이 공경에 빠진 상황. 그때 멋진 검은색 포르쉐가 차를 세웠고 눈앞에 나타난 건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였습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거는 걸 도우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자 그녀를 위해 보험사에 전화했고 그들이 차를 견인해가자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목적지를 우회해서 80km를 운전했습니다. 집에 그녀를 내려주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로스앤젤레스로 처음 이사온 20살 때 주유소에서 하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낯선 남자들을 발견하고 말을 건 키아누 리브스는 그들이 스트리트 하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이후 빅스타가 된 리브스는 10년이 넘도록 특별한 날을 제외하곤 매주 열리는 경기에 참여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된 멋진 경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어요. 2014년 12월 키아누 리브스는 영화 익스포즈의 파티 모임을 위한 클럽에 도착했지만 경비원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연 배우인 걸 떠벌리는 대신 파티를 주최한 뉴욕시 클럽 밖에서 비를 맞으며 참을성 있게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기다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 키아누 리브스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돈을 따라가는 허영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리브스는 알파치노와 함께 일하기 위해 1997년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에서 자신의 출연료를 삭감합니다. 또한 그는 진 해크만을 출연시키기 위해 2000년 축구 영화 리플레이스먼트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돈보다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의 순수한 열정이 돋보이네요. 리브스는 90년대 초반 동네 하키 친구인 롱 메일하우스와 독스타라는 얼터너티브 록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베이스는 리브스, 드럼은 메일하우스가 맡아 함께 투어를 다니거나 캐나다 소도시에서 작은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배우의 허영심으로 만든 밴드라는 인식 때문에 밴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밴드 동료들에게 사과하기까지 했어요. 밴드 공연을 할 때 제일 행복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그의 미담들은 정말 끝이 없는데요. 최고의 스타이지만 촬영장 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한 명 한 명과 따뜻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키아누 리브스는 수십 년간 수백억의 기부를 해왔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최고의 인성을 가진 배우입니다. 데뷔 40년이 되어가는 그는 할리우드에서 전설의 미담 제조기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